이렇게 해마다 이 바이오 리뷰 수업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회나 이제 기관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업만큼은 항상 설레이면서도 적당한 긴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학생들은 많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번 이 좋은 질문들, 정말 주옥 같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잘 정리해서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하고, 작년에가 참 저한테 뜻깊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작년에 그 주제를, 그 질문들 바탕으로 수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하고 마침 또 카이스트에서 한번 또 요청이 와서 또 카이스트에서 한번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또 초에 포항공대에서도 한번 오프라인으로 한번 강의 요청을 받고 그 질문들을 한번 워드로 다 정리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들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그 내용들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이번 수업 통해서 질문들 많이 주시면은 또 부지런히 그 질문 바탕으로 제가 또 잘 정리해서 같이 한 번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연구가 어떤 분들은 연구를 하나의 어떤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문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시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근데 요즘은 참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이제 너무나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독성 좋게 잘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을 고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지금 같이 계시는 지금 박현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주십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연구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는 시각들을 이런 학문적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저한테 많이 주문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많이 배워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 혹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그 유홍준이라는 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박물관에 단장으로 계시고, 단장으로 계신데, 제가 항상 저는, 소개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오랫동안 해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7, 8년 동안 해부만 했습니다. 그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론 또 제가 또 조각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해부하는 그 부분들이 마치 조각과 굉장히 개념이 비슷합니다. 예, 레이어가 있고, 메스가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연구부로 옮기게 되면서 많은 연구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그림들,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가면서 가장 중요한, 피겨가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연구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지. 아마 지금 이제 그 대학원을 지금 막 입문하신 분들 계실 거고, 논문을 쓰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마음의 훈장들을, 리젝을 많이 당하시면서, 내가 왜 이 연구가 왜 리젝이 되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느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오늘 수업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경험했다기보다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제가 있는 곳이 마치 대나무 숲이라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PI 분들과의 갈등, 그다음에 그 안에 속에서의 자기들의 어떤 깨달음, 고뇌, 그리고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진리를 찾아가는 탐구해가는 정말 끝도 없는 그 정말 험난한 그 여정길, 그 속에서의 어떤 내재된 갈등들, 정말 뭐라고 말을, 참 그림을 얘기를 하는, 그 그림이라기보다 영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을 왜 자꾸 고뇌이고 얘기하게 될까? 중간중간에 풀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래 보시게 되면 제가 간단 소개해드린 것도 역시 최근에 국내 SCI 논문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의학 쪽에 제가 아무래도 연세대학 의과대학 그래픽 지원 파트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기초 임상 그리고 이제 융합적인 부분들까지 다 아우른 주제들을 이렇게 많이 견눈질을 하면서 또 기동력, 능력력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서당계가 3년을 뭐 품을 놓는다고요. 그래서 보는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옥 같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침 어젯밤에 셀 논문 중에 한 그 논문을 한번 제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파일들이 전부 벡터 파일입니다. 벡터 파일이 뭔지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상위 그룹들은 어떻게 피겨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뜯어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아마 지금 입문하시는,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아주 탄탄하게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시간이 짧지만 빨리빨리 그냥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꼭 알아가야 될 부분들,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또 거론하는 부분은 박현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동선님, 셀, 네이처, 사이언스급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무래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저널에서는 반드시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어도비의 프로그램,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을 활용해서 피겨를 정리하라고 아트웍 가이드라인에 간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편집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마 지금도 여전히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피겨를 정리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먼 훗날, 먼 훗날이라면 뭐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상위 저널에 투고했을 적에 마이너 리비전 때에 갑자기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정말 면역 주사를 하나 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필드에서 이제 한 25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포인트에서 그림 그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끊임없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AI가 지금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해가고 있으면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강의가 아마 내일 모레면 또 과거의 자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미술을 조예가 깊지 못하다고 전제하에서, 예, 그림을 잘 그리는 분도 계시겠죠. 아마 내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다수가 그림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라는 입장에서 그림을 라이브러리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림을 전문적으로,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항상 우리 박경 교수가 얘기하신 부분들이 스토리텔링, 그리고 진정성, 논문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성 가득한 이런 부분들도 전에 한번 사석에서 한번 얘기 나왔던 부분들도 꼭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CI 논문에서는 이제 요즘 그래픽컬 에스펙트가 굉장히 많이 절대적으로 이제는 옵션에서 필수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널에서도 야 이거 그림 초록 내라 그러면은 연구자들이 도망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패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이텐션, 그다음에 임팩트 팩터 때문에 이젠 저널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수 사항으로. 예.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정말 제가 학술대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올해 이슈는 AI의 생성 AI였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항상 논문 쓰는 법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이슈였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근데 이게 마치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모순적인데 저널에서는 SCI, 그러니까 AI로 챗GPT를 활용한 논문을 쓰지 말라고 금기시하고 있지만 학술 쪽에서는 그러한 팁들을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동시에 저도 마찬가지로 학술 쪽에서 주제를 장동수님 피겨 강의 이런 거 그만하고 AI로 혹시 챗GPT로 논문 그림 그려봤죠? 네. 그거 좀 우리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네. 그거 오늘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 이런 것까지 분명히 누군가는 알려줄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것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워터마크, AI에 대한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 아마, 어, 바이오 기술 리뷰에서의 수업 중에 이번 시간에 그냥 재미있게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 조금 전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저서와 있던 유영준께서 했던 말 중에 서문에 보면은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과 같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해부를 할 때 미술을 전공하고 사람을 해부했지 않습니까? 무슨 구조인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브인지 아텔인지 베인인지 뭐 도저히 모르겠는. 근데 지식을 쌓고 보면 볼수록 그런 구조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전체를 통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는 만큼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더라도 끔찍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티프, PDF, 뭐 하여튼 뭐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셀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과 레터도 예시도 나형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네이처를 좀 기준으로 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조금 총 정리를 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어떤 목적, 이제 일단 그 주요 어떤 포맷, 제출하는 포맷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처음에는 서브미션 할 때는 어떠한 그 해상도가 높거나 이런 것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JPG로 투고해도 되고 그냥 노멀하게 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목적은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라고 하면 이제 벡터 파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벡터 파일. 계속 이제 각인하십시오. 벡터 파일.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요 인쇄하는 형식, 포맷, 뭐 칼라 모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커서가 보일까요? JPG, 벡터 이렇게 뭐 픽셀 단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저널에서는 그 아트웍 가이드라인을 사실 잘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선배들, 그러니까 선임들이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되는데, 거기까지는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마이너 리비전, 아니면은 정말 아주 연구가 성과가 좋아서, 야, 이거는 네이처급이하고 네이처 갔는데, 셀 갔는데, 마이너 리비전 때 생각지도 않는 뭐 벡터를 제출하라, 아니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들었으면 그걸 제출, 무슨 말이야? 이 강의 때 들은 적 있었는데 이걸 진짜 요구하는 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끔찍합니다. 왜 끔찍하냐면요. 시간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연구가 그냥 오지 않았죠. 코어 연구했겠죠. 그러면 이제 공저자들한테 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막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냥 공포가 옵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학회를 가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와중에 메일을 받았습니다. 48시간 안에 만들어낸. 이거는 그냥 막 울고 싶을 겁니다, 정말. 나 학회 가고 발표해야 되는. 이거 언제 내야 돼? 그런 상황이 봉착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실제 있었던 교수님들이랑 박사님들의 얘기입니다. 장동수 선생님, 나 이 박사분 이거 지금 포닥인데, 얘 올해 보내야 돼. 딱 이맘때입니다. 얘 보내야 되는데 이 논문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다 뒤집어져 있어.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어떻게 도와줘? 교수님도요. 진짜 뭐 어쩔 줄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란 듯이 앞에서 그냥 교수님 이거 그냥 제가 했더니 그때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의과에 대학에서 야 이거 학생들 알아야 되겠다 이거. 저도 그때 알았죠. 이거 학생들이 굳이 이거 학생들 알아야 돼. 학생들이 직접 할 줄 알아야 돼. 장동생한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직접 할 줄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목소리에 좀 힘을 넣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방법들은 포토샵도 있겠지만은 벡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장 제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는데 라인 아트, 하프톤, 그레이스케일, 컨비네이션 피겨. 일단 보시게 되면 라인 아트는 뭐 600 dpi에서 1200 dpi 뭐 dpi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레이스케일은 600 dpi 이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300 dpi로 갖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컨비네이션 피겨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기준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냥 컨비네이션 피겨 우리가 실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험 연구에는 그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염색했던 뭐 조직 이미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말 벡터 그래프들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잘 하는 건데 어느 기준을 맞춰야 될까? 딱 그냥 300 dpi에다가 맞추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제가 EPS 또는 PDF인데 여기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EPS 파일은 그래픽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EPS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벡터를
프로그램을 거쳐간 추출한, 익스포트한 PDF 파일은 벡터 형식이기 때문에 어, 제출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공유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번 더 계속 또 언급드릴 건데 포토샵에서 PDF 변환한 것들은 안 됩니다. 벡터 파일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비트맵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반드시 거쳐간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염색한 이미지가 이렇게 형광 이미지가 두드러집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은 우리가 일반 모니터로 보게 되는 RGB 컬러 모드입니다. 근데 전혀 문제 없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CMYK 컬러 모드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 얘기하자면 박현희 교수 랩실에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일러스트레이터 잘 쓰시는 박사분이셨는데, 제가 딱 봤더니 컬러 모드가 다 바뀌어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으니? 이거를 변환해도 색깔이 다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싹 다 다시 뜯어서 다시 다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연구자들한테 새겨줘야 될 첫 번째 컬러 모드.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 눈은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이 RGB 컬러 모드를 보고 있다가 변환된 거를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컨비네이션 피규어는 복잡하거든요. 그럼 내가 색깔을 염색했어. 그럼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색깔이 각 혹시 그런 적 없나요? 통계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러가 RGB 컬러였는데 어느 순간 CMYK 컬러 모드로 건너갔다가 들어와서 이 색깔이 데이터 같은 통계 데이터가 아니야? 근데 왜 달라? 이런 경우가 느끼실 겁니다. 그거는 정확한 겁니다. 눈은 속이질 않거든요. 내가 인지를 할 때,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RGB 컬러 모드. 그럼 그 RGB 컬러, CMYK 컬러 뭐냐?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RGB는 보신 것처럼 모니터로 보고 있는 컬러 모드고요. CMYK 컬러는, 인쇄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본다면은 CMYK 컬러는 인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RGB 컬러 모드 보던 거랑 비슷하던데? 똑같던데? 근데 왜 지금 보이는 거는 왜 저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거는 인쇄소에서 형광 롤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충무로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형광 물질들을 더 많이 넣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컬러 모드에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로 보고 있는 색상을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재미있게 본다면 RGB 컬러 모드는 프레시한 삼겹살로 생각하시면 되고 CMY 컬러는 왠지 색깔이 죽은 냉동 삼겹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정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A3로 가끔씩 보면은 피겨 정리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마이너 리비전 때 장동생 이게 용량이 100메가 이상 되면 안 되는 이하로 맞추라고 하는데 뭐 저는 차이가 있겠죠. 이게 지금 300메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경험 봤어. 그런 것들도 항상 마지막에 보이는 거죠.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4 사이즈 안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컬럼에 3.75인치, 그다음에 중간 정도는 5.5인치, 가로폭 맥시멈은 7.5인치. 단 여기서 레터폼 8.5인치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리비전 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레터폼 형식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컨비네이션 피규어를 테트리스처럼 정리하다 보면 구겨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내리면 안 돼. 옆으로 가야 돼. 이야기가 안 돼. 이거 내려가면 안 돼. 어떻게 구겨 놨는데 끝까지 7.5인치에서 고민을 해갖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8.5인치에서 그냥 갔다가는 나중에 그거를 뒤에 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정말 고심을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대로 아트보드 사이즈는 반드시 이 범주 안에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린트 스크린을 거쳐서 파워포인트를 먼저 당연히 스토리텔링으로 잡아가고 뭐 포토샵을 잘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래 형식으로 파워포인트 기반으로 했다가 벡터 파일 EPS나 WMF 기타 파일로 벡터 파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으로 가지고 와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추출을 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고 있는데, 통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트맵, 그러니까 이제 사진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가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년, 3년 이렇게 캐캐 묵은 연구들이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변화되는 경우, 그 버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진 이미지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박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AB가 만약에 3년 전에 했다. 근데 지금 C 버전이 최근에 했는데 버전이 다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벡터 파일이 아닐 경우에는 이 통일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처럼 미니멀하게 이렇게 다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벡터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컨비네이션 피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정렬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정리가 안 되시면 연구를 보기가 싫어집니다. 특히 이제 박규영 교수 같은 이렇게 리뷰하신 분들이 시간을 내는 거거든요. 봉사거든요, 봉사요. 이 학문적인 이 지적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그 시간을 내서 보는데 여러분 한번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자술서를 쓰는데 글씨가 너무 날아가는 글씨하고 또박또박 가지런히 잘 쓴 글씨하고 보려면 제일 먼저 뭘부터 보실까요? 정성이 가득한 글씨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인 피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겨도요, 이런 컨비네이션 피겨들도 잘 정리가 됐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보면서의 이제 어떠한 그 공간적인 어떤 비율이 동일하거나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갈 수 있게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게끔 따박따박 갈 수 있는 그런 정리된 형태입니다. 웹툰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말년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문적 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다 보니까 웹툰도 가끔 보긴 하는데 이말년이 예전에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아날로그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크롤바를 내리기 때문에 한 번 이 사람을 시선을 딱 잡은 다음에 끝까지 내려야 된다. 그리고 떠먹여 줘야 된다. 끝까지. 저는 그 얘기가 학문적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피겨들도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메인 논문들을 잘 정돈돼서 잘 보여줘야만 연구자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보다가 이거 정리가 제대로 안 됐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석에서 예전에 한번 박경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리뷰 논문 중에 하나 본 게 있는데 내 입장에서 논문 본 게 있는데 이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논문은 상위 그룹에다 투고하려고 했었던 논문인데 리젝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보니까 정말 잘 정돈된 논문이야. 근데 너무나 이제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좀 더, 진정성을 가진 이 논문을 느껴지다 보니까 애증을 가지고 조금 더 피드백을 더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박해 교수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학술대에 가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텐션을 위해서 논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정성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잘 정돈돼 있는 논문들, 가독성이 좋은,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그림들이 꼭 필요할 때 자리에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 서머리 피겨, 이런 그림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팩트만, 실험한 데이터만 보여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함축적으로 잘 그 구비구비마다의 그 구간에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림들이 상징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연구가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강의 중간에 한번 지금 이제 연대 같이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요걸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최근에 제가 한번 본교에 연락을 했었는데, 요즘 이 라이센스가 빨리 동이 난다고 합니다. 아마 9월 달에 라이센스가 벌써 동이 났다고 하던데, 내년 새해에도 3월에도 아마 1학기 단위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학교에서, 어,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이 본교 학생들 중에 듣고 계시면은 내년에 기약을 하시고 꼭 여기 연락처하고 미리 연락해서 꼭 라이센스를 꼭 챙겨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은 사진 기반으로 편집하는 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많이 들어올수록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피겨로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론 이제 이게 커서가 가게 되면 레이어가 인식을 하고 변환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파워포인트가 똑같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파워포인트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자체가 벡터 기반입니다. 단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레이어 기반이지만은 직관적으로 한 레이어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리고 포토샵은 픽셀 단으로 되어 있어서 정경색과 배경색으로 되어 있지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테두리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채워지는 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냥 반만 색깔만 바꿔주면은 훨씬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포토샵은 사진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픽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비트맵. 그리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면의 색이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지만 반면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픽셀 단위로 되어 있어서 같은 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픽셀 구간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제가 원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좀 빠졌네요. 이게 이제 아웃라인으로 보게 되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큰 장점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뭐냐면 수학식 형식으로 공식으로 되어 있어서 점과 점이 만나면은 선을 만들어내 주고요. 그리고 트라이앵글로 만들면 시작과 끝이 만나면은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좌표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상도는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무엇보다도 쉽게 개념을 알려드린다면 그림 그린 영역에서 알려드린다면 현대미술의 마티스가 색종이로 그림을 만든 것처럼 가상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종이로 오려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간다,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그림 형태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간에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독성이 좋은 게 어떤 것이냐? 컨비네이션 피겨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넣다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구간에서 내용들을 같은 열에 넣어야 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넣다 보면 그냥 그 사이 공간들을 여백을 생각하지 않고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백에 비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보이지 않게 심사위원들, 리뷰어분들한테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못해 있어? 그런데 반면에 잘 정돈된 논문들은 꽉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꽉 차 있는 다른 대표적인 셀 논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메인 피겨에 뒤에 백그라운드를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공간들 부분들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 공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경 쓰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잘 통일성 있게 잘 만들어내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건축 부분에게 한번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SBS에서. 그때 이제 서울 도시면에서 미세먼지가 바람길이 제일 안 통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적에 혹시 여러분들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강남입니다. 강남에는 정말 많은 빌딩들인데 너무 우후죽순 있다 보니까 바람길이 제일 안 통하는 곳이 회오리가 많이 치고 미세먼지가 단지 안으로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는 거죠. 반면에 바람길이 가장 잘 통하는 길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겨에 대한 오브젝트들의 정리되어 있는 여백 공간들은 바람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똑같은 동일한 선상의 두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시니어 교수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아, 이런 것까지 지켰다는 거지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돈이 되면요. 논문이 굉장히 잘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C, 그다음에 D, E, G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구간마다의 공간적으로 보면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든 잘 정돈되어 있는 사이 안에서 들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해결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 제가 이 하이 퀄리티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부분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답은 벡터 기반이고 있다면은 폰트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벡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여백 공간을 튀어나온 부분은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에서도 이제 또, 저희 박현우 교수님께서 저한테 많이 주문하신 부분에서 색감, 색상, 이 보여주는 히트맵, 이런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 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것이 잘 가독성 있게 잘 보일 것인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 보면은 데이터 시각화에서 사용하는 색상 유형에 보면은 이런 순차형이 있고요. 그라데이션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면 다중형이 있습니다. 예. 뭐 RNA 시퀀싱이라든지 수트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에서 파노라마처럼 퍼져나가는 범주형이 있습니다.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히퍼네리오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색을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즉흥적으로 나타내 주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때 같이 보여줄 건데 이렇게 지역별로 도 단위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인데요. 이게 테두리를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그 구간이 잘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보시게 되면 이 테두리가 완전 블랙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작업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부분 하나는 그림은 강한 색감, 그러니까 채도, 명도는 부분들이 진하게 들어가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게 하나의 종합예술이거든요. 이 항우는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고요. 데이터 정보를 보여주고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조화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블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까지도 같이 블랙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 이렇게 보여주는 마치 그리스 신화의 까마귀처럼 막 너무나 이렇게 중구난방이라 해야 될까요? 너무 두드러진다 보면 이 시각공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고채도 같은 경우, 저채도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훨씬 더 색감이 조금 더 떨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눈이 좀 피로도라든지 그리고 바라볼 적에 전체적인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소에 대한 부분은 또 여러분들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완전 블랙을 많이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 카틀리지 굉장히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레이스케일을 넣어주거나 블랙을 조금 더 다운시켜주기만 하더라도요. 환경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레이저 프린터 엄청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데이터 뽑기 위해서. 그때 조금이나마 카트리지를 생각하시고 탄소를 조금 더 낮춘다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낮춰보십시오. 정말 1년 쓸 거를 한 2년, 3년 더 쓰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 제가 좀 더 많이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필드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요거는 꼭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좀 가져왔던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지만 오늘 좀 더 중대 데까지만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면 Y축에 축이 있는데요. 보통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Y축의 단위를 갖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좌측 정렬, 우측 정렬을 한 경우가 있는데 간혹은 다른 통계 데이터들과 맞추기 위해서 소수점 단위가 되어 있던 것을 퍼센테이지로 바꾸면서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통계 데이터는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프리즘이라든지 뭐 혹시 R을 쓰시나요? R이라든지 통계에서 추출하면은 좋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벡터 기반에서 이미 추출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다면 Y축의 단위의 눈금에 대한 위치를 우측 정렬을 해주면 훨씬 더 내가 정렬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Y축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게 그 뭐 내용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단위 어떤 그 제목을 풀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줄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고심이 있을 때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프가 정말 많이 들어갈 경우는 아마 경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정말 무릎을 칠 것 같습니다. 이게 좌측 정렬로 돼 있을 경우에 풀어 쓴 단위를 갖다가 제목을 줄여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컨비네이션 픽이 너무나 많다 보면 야 이거 요 용어는 좀 줄여서 쓰자. 피아 교수님께서 가끔씩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이 위치가 이가 하나 바뀐 것 때문에 다시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쭉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키포인트는 뭐냐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인해서 극대화시키자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그래서 센터가 중앙에 있으면은 풀어서 쓰든 줄여서 쓰든 항상 그 기준점은 한 번 잡아놓을 적에 잘 잡아놔두면은 변함이 없이 잘 정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저널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상위 그룹에 투고했는데 리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번에 줄여서 썼는데 풀어서 쓰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요구하시거든요. 그럼 요 부분에서 이거 다 바꿔야 되네. 그래서 투덜투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복붙해서 그냥 다 바꿔주기면은 너무나 쉽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이거는 한 좋은 예인데요. 그 신경외과에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장동생 내가 참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자마지에 투구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자마지의 스타일은 요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자마 스타일로 투구하고 싶긴 한데 자마지의 스타일대로 좀 해서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딱 그때 뭐 느끼냐면요. 저널의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저널마다. 란셋 하면, 그다음에 자마 하면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셀 특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 타겟 저널에 대한 공략인데요. 저널에 맞추어서 타겟 저널의 아이덴티티를 유니폼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저널 스타일대로. 그래서 자마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여기도 플로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을 들여서 당연히 벡터 파일로 만들어서 투구를 했더니 좀 더 플러스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레터 이제 그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겠죠. 에디터라든지 리뷰분하고 그래서 피규어에 대한 부분들이 굳이 그 어떤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해도 되는데 좋은 얘기로 픽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 마이너 리비전 때 주고받을 때 뭔가 좋은 기운으로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살벌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아주 따가운 눈총도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좋은 유니폼으로 형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좀 플러스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이제 그 픽셀 300 DPI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로우 데이터, 이제 고해상도, 저해상도 상태를 300 DPI나 아니면 픽셀을 인위적으로 높였을 때는 이게 원래 있는 오리지널 픽셀을 갖다가 쪼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상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그림 그린 것처럼 블루하게 가우시안 블루 먹은 것처럼 블루하게 생기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직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로우 데이터는 반드시 꼭 오리지널 데이터는 저장해 두시고 연구 작업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해상도로 사진을 잘 찍어 놓았는데 피규어를 정리하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피규어당 100메가 이하로 맞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진 이미지가 뭐 30메가, 50메가가 되면은 컨비네이션 피규어 넣었는데 갑자기 용량이 200메가, 150메가, 뭐 300메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끔씩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은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포토샵에서 A4 사이즈에다가 이미지를 내가 픽에다가 메인 픽에다 앉힐 수 있는 정도로 줄여서 그걸 그대로 드래그 하면은 해상도가 훨씬 작게 줄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석으로 한다면은 사이즈 규격을 맞춰서 그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사이즈를 어, 픽셀을 단위를 낮춰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번거로운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반명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 사이즈에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로 맞추면은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300 DPI, 300 DPI 많이 하는데 PPI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두 개 다 동일한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PPI는 우리가 모니터상에서 보는 300 PPI를 얘기할 수 있고요. DPI는 우리가 이제 이게 점으로 뿌려주거든요. 이게 분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사 단위라고 하면 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트맵과 벡터를 얘기하는데 사진은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 비트맵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계 데이터들은 벡터 기반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비트맵으로 그냥 보여주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널에서는 간혹은 지금도 하이 퀄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벡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도 보면은 벡터 기반으로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AI가 학습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계속 벡터 기반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색약도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리비전 때 항상 그 통계 데이터들을 보면은요, 리뷰어분들이 색약에 의해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과 초록색, 그리고 짙은 파란색과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색으로만 데이터를 보여주기보다는 라인, 그다음에 패턴, 그다음에 형태를 변형시켜서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색보다는 또 패턴을 넣어서 이거는 오래전에 미국 대선의 어, 미국 지도에 보시는 것대로 이제 패턴을 준 게 나와 있는데요. 격자 형태로 나온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다 보면은 이게 흑백으로 프린트를 하더라도 이런 패턴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느 만큼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컨비네이션 피겨, 그리고 이제 저널에서도 이제는 벡터 기반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집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당연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추출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ALZW라고 나온 보시죠. 이거는 이제 TIFF 파일을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저널들은 비압축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간혹은 어떤 저널들은 LZW로 체크를 해서 티프 파일을 만드는 압축형 티프 파일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파워포인트 보시게 되면은 300dpi가 아닙니다. 그래서 300dpi가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300dpi를 뻥튀기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반면에 어드빌 스라이트에서는 300dpi로 만드는데 비압축인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만든 기준으로 봤을 때 10메가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압축을 하게 되면요. 1메가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훨씬 더 작은 어, 데이터로 훨씬 더 효과적인 걸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벡터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좋을까? 입문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 적에 대지 사이즈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A4 사이즈를 열어놓고 세로로 좌측 상단부터 정렬을 하게 되면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딱 하나만 컨트롤 하라고 합니다. 아트보드. 아트보드로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잘라내는 거와 같이 그냥 여백만 잘라내고 추출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로 변환을 먼저 하고요. 그거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불러와서 여기서 옵션에서 TIFF 옵션에서 LZW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압축형 TIFF로 추출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인베드 RCC 프로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해제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혹 저널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인베드라는 것은 이제 칼라 모드를 갖다 리셋시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만약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요걸 옵션에서 요거를 해제를 하시고 요 위에 부분은 LZW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왜 PDF 파일을 변환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아마 의구심이 들 건데 그 이유는 컨비네이션 피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그 프로그램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요. 이게 카피 앤 페스트가 한꺼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들어오고 어떤 건 잘 들어오지가 않아서 이걸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PDF 파일로 변환해서 가져오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뒀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 과제를 하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심평원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벡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EPS 파일은 그 정부에서나 심평 같은 데 경우는 이거를 허용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은 이제 편법으로 이용해서
다른 벡터 기반의 SVG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면 또 이건 또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벡터 기반의 여러 형태의 포맷들을 알아놔 두시면 유용해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비트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치연을 확 많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번 쉬기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셀에 등재되어 있는 컨비네이션 피규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계속해서 이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쓰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마 처음에 입문하시게 되면, 이거를 전문가들이 쓰는 툴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대 본교에서 지금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한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아니, 어도비사에서, 한번 그 마케팅 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는 디자인 영역에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라이센스를 마케팅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특히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이제는 어떤 융합적과 동시에 발산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이런 디자인 툴이라고 생각하는 전문 영역이 아니라 일반 영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는 보급형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벌써 1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도 딱 기본적인 것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제 특정 이제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보시게 되면은,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요것만 오늘 그냥 딱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셀렉션 툴은 오브젝트를 옮기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것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화살표, 셀렉션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벡터 기반이라 했지 않습니까? 점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고쳐쓸 수가 있다는 거죠. 고쳐줄 수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그래픽컬 애스펙트에서 그림을 바꿔가는 방법들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AI로 만든 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쳐 쓴다는 거죠. 네. 자, 그 텍스트하고 그다음에 스포일러, 사진 색깔을 내가 색에 조예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내가 어떻게 색을 만들 수 있을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예. 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색을 훔쳐오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어, 아트보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데이지 사이즈.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잘라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서 이 줌아웃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스크롤 바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단 두 가지 핸드 툴하고 줌 툴을 가지고요. 아주 쉽게, 페이지 사이즈를 확대 줌아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축키. 요거는 제가 그냥 공유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 끝난 다음에 자료들 다 받으실 건데 요런 정도는 그냥 캡처해 두셨다가 아니면은 프린트 하셔가지고 요즘 맥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뭐 카피 앤 페스트 하거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고정하기, 고정 해제하기. 이거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오브젝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마치 스킬을 배웠을 적에 하강하는 것만 배우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스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카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만 단축키만 잘 알아두셔도 어, 삼자가 보게 되면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인물에나 넣기 위해서 그냥 제가 넣어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워드로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유튜브 채널들을 제가 좋은 예시들을 제가 다 넣어놔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학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SPSS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마 안 쓰고 계시죠? 요 부분은, 의학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서, 야, 지금은 좀 그래도 쓰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이제 프리즘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세스, R로 많이 넘어와서, 예,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요 부분을 좀 다루면 좋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버전에서 보면은 A가 텍스트가 블랙으로 되어 있는 A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그냥 아웃라인만 되어 있는 A가 있습니다. 어도비 앞에 말씀드린 셀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보면은 권장하는 건 텍스트 중에
벡터 기반이지만은 벡터지만 글씨가 그림화되어 있는 깨어져 있는 벡터 기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벡터 기반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놔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R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제가 메타 파일을 추출하는 거 아니면 SVG, EPS 다 있죠? 벡터 파일 형식 그렇게 추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내가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로 딱 얘기를 하자면은 파워포인트를 PDF로 변환해서 이미지를 다 충분히 정리를 했는데 간혹은 사진을 바꾸거나 자료 이미지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폴드에서 드래그해서 가져오게 되면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항상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작업자한테.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X자 모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는 현재 링크로 들어온 상태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미지가 다른 데 삼자한테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 사진 이미지는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새로운 폰트 툴을 썼을 적에 학회장 갔는데 그 폰트 툴이 없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기능에서 존속 기능을 넣는 것처럼 여기서도 인베드라고 버튼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X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예, 존속 기능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워포인트에다 한 번 보냈다가 카피 앤 페스트 하게 되면은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치 관계 나타내 준 거고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잘라내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을 잘라내는 기능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구적으로 잘라내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 기능을 갖고 있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념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사진 위에다가 빨간색 사각형 모양을 갖다가 놓고 요거를 어, 두 개를 동시에 잡고요. 이렇게 사각 박스 레팅결을 놓고 두 개를 잡고 컨트롤 7을 딱 누르면 이 여백 부분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어, 이 사진 이미지를 하나의 창을 만들어서 4차원 공간으로 보내놓고 그 4차원 공간 안에서 내가 다시 재편집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시연을 중간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위치 있는 자리에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거를 한 예로 요거는 한번 또 응용을 해본 건데요. 사진 이미지를 예를 들어 잘라냈다고 가정하에 아니면 클리핑 마스크를 했다 가정하에 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사각형을 이 서클을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앞에 제가 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커서 중에 메뉴 툴 중에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은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 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색깔이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건데 이걸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사각형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각형과 사진 이미지를 바탕을 두 개를 동시에 잡고요. 이거를 클립 마스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바탕으로 한번 사진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감춰놓은 영역까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동시에 이 커서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단축키로는 V를 눌러서 셀렉션 툴로 바꾼 다음에 동시에 보게 되면은 사진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진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고급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제가 나열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얼라인이라는 툴인데 얼라인 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워포인트도 있죠. 근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파워포인트에 없는 보정하기 툴이 있습니다.
고정하기.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뭐 좌측 정렬, 그다음에 센터, 우측 정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커서를 가지고요. 하나로 옮긴 다음에 전체를 잡고 하나를 누르면은 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고정을 하고 동시에 좌측 정렬을 하게 되면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쉽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는 툴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얼라인 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컨비네이션 피규어를 정리할 때 너무너무나 잘 활용되는 툴들이기 때문에 알아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거를 단 1분 안에 정리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를 정리하는 걸 보고요. 좀 시간 관계상 대충 내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한번 X축을 바탕으로 정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또 동일한 값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쉽게 정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이러한 그래프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요즘은 컨버터 사이트가 많이 나와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상도, DPI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될 때, 300 DPI가 만들고 싶을 때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지고 이미지를 넣어서 하시게 되면은 145 DPI를 300 DPI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잘 권장해드리지는 않는데 간혹은 마이너 리비전 때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감마 값을 손흔대는 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논문의 조작에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이거를 예전에 강의 내용에서 뺐다가 다시 추가로 넣었던 거는 간혹은 논문이 이제 다 거의 이제 업세트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너 논문 충분히 이제 이해했고 좋은 논문이고 이제 퍼블리시 시키려고 하는데 사진 이미지가 해상도가 화이트 밸런스가 좀 맞지가 않아서 좀 보정을 해서 보내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툴들 바탕으로 해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예, 쉽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바탕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레벨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중앙 값을 옮기게 되면은 색상 값이 훨씬 잘 색상이 두드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자료 다음에 예전에 한번 질문했던 걸 제가 같이 넣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연구 결과가 가장 왜곡되거나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걸 한번 말씀드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인 어떤 팩트를 보여주거나 정보를 보여줄 때는 크게 무난하게 갈 수 있겠지만은 컨비네이션 피규어를 제가 항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내용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미니멀하게 어떻게 하면 미니멀하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을 박스들보다도 눈금이라든지 그리고 불필요한 텍스트들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제한적으로 맡게 되면은 여백적인 부분들도 좀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간소화하고 훨씬 더 잘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슬라이드에 지난번 작년에 했던 내용 중에 박현 교수님께서 질문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데이터 조작에 있는 부분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런 걸 확인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셀프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그때 작년에 알아서 굉장히 다행히 생각했었는데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이 어, 뭐랄까요? 이 사각형을 이렇게 영역을 잡고 레벨수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눈금에 있는 기준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 밴드가 만약에 조정을 했다면은 이 눈금들이 움직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놔두시면, 지금 이 연구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개인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혹시가 여러분들이 이런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요거는 통계 데이터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한 경우가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예시로 만들었는데 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좋은 거 알겠다. 근데 이게 통계라든지 항상 새로 업데이트하거나 마지막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다시 집어넣어서 하려는 때는 또 불필요한 시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한번 고안을 했는데 안에 있는 데이터의 중앙의 값을 X축, Y축에 있는 부분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 박스를 가지고 오고요. 이 박스에 맞추어서 이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옆에 있는 통계 데이터를 같이 맞춥니다. 가로축을 맞추어서. 정사각형이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똑같이 마치 실크 스크린처럼 예, 더 쉬워서 이거를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는 없애버리고 앞에 새로운 데이터를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얹어서 바꿔주는 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지금 보신 그대로 그 한 논문을 제가 다운받아서 PDF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안에 있는 그 원문도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은 제가 보신 것처럼 기본 메인 피규어만 거의 대부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전체가 보이시죠? 이 상태다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Y를 누르면 아웃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유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요- 이게 용량이 꽤, 아이고, 용량이 꽤 크더라고요. 잠시만요. 멈추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그렇죠. 예. 이게, 보통은 그림 사진이면은 그냥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그래픽칼 랩스트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사진입니다. 사진. 그냥 그림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주 좋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말 벡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벡터가 어떤 개념인지 그냥 전체 한번 뜯어보면서 분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한번 피겨 5번 한번 볼까요? 피겨 5번을 보게 되면 보면은 바이오렌더도 쓰고 그림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나요? 다 모든 데이터들이 이 왜 벡터인지 알 수 있는지 보냐면은 컨트롤 A를 한번 눌러보면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지금 드래그만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점이 잡혀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점이 잡혀진다는 것은 다 벡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도트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해상도가 떨어질 이유가 없죠. 보이는 저희가 가끔씩은 저도 가끔은 이 컨비네이션 PD가 너무 무거워서 이러한 이 도트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을 가져온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거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렌더만 그냥 PNG 파일로 아니면 그냥 비트맵 이미지로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합성한 것 같아요.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것도 파일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어떻게 작업했는지.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화가들도 모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입시 미술을 할 적에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던 이러한 조각상들을 똑같이 보고 모사를 했는데 저는 이런 피겨들도 컨비네이션 피겨들도 이러한 그 좋은 연구들은 어떻게 피겨를 정리했는지 한번 분석해서 뜯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던 컨비네이션 피겨도 다 되어 있고요. 보십시오. 컨비네이션 피겨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마스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자가 파워포인트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PDF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마스크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들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와서 다 작업을 다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했다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마스크가 되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요거를 테두리를 한번 줘볼게요.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갈 것 같은 생각인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면 감춰줍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마스크가 돼 있다는 거죠. 일단 돌려보고. 근데 이것도요, 제가 아침에, 오전 좀 전에 강의하기 전에 박형준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기 컨비네이션 피겨들도 아마 너무 많다 보니까, 잠깐만, 이 용량이, 제가 몇 개만 욕심을 좀 덜 낼 걸 그랬네요. 저장이, 예. 여기 제가 박스나 쳐뒀는데요. 이게 제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예. 데이터가 여기 숫자가 겹쳐져 있더라고요. 벡터 파일인데, 다 0이 다른 데는 다 가 있는데, 여기만, 여기만 겹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런 실수가 있다. 이런 실수가 있다. 예.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데이터들도 전부 다 그래서 두께를 한번 봤습니다. 두께. 두께를 한번 볼까요? 일단 글씨는 다 깨놓은 상태였고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는요, 스트로크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스트로크 값을 제가 이쪽으로 와서 옮겨볼게요. 스트로크 값은 0.777. 저는 보통은 0.5를 잡는데, 여기는 조금 더 두께를 준 것 같네요. 0.77 정도로 줬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아트보드를 7.5인치로 하고, 기본적인 이 데이터를 몇 개를 뜯어와서,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분석을 어떻게 하냐? 앞에 제가 예시대로 회색 여백을 만든 다음에 이 발을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가지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백들은 어떻게 사이를 줬는지, 그런 부분들도 아, 권장하는 폰트. 좋은 질문입니다. 권장하는 폰트는, 산세리프. 그러니까 이제 고딕 형식. 그러니까 이제 가독성 좋기 위해서 그러한 타임 유노만이나 이런 글씨체 폰트보다는 그냥 저널에서 무료로 이제 쓸 수 있는 유로 같은 경우에는 헬베티카 폰트라든지 이런 폰트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에어리어 폰트가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요. 에어리어 폰트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PDF 파일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불러오면서 폰트를 제가 조금 변형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마스크가 써진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아마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대부분 다 보면은 에어리어 폰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 이거는 글씨를 다 깨뒀네요. 아까 깼다는 말씀이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KL을 하나 볼까요? 어? 이거는 깨지는 않았네요. 요거는. 다른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깨져 있는데, 깨져 있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그림화되어 있는 벡터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을 제가 글씨가 깨져 있는 상태다. 벡터지만. 근데 사실 저널에서는 이걸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연구자는 연구자가 글씨를 깨서 넣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컨대 연구자가 글씨를 다 깨워서 다 제출한 것 같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거대로 통계 데이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오고 나면 이렇게 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대세에 큰 지장은 없어요. 이렇게 크게 확대하니까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요거는 연구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거는 라운드를 일부러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캡으로 이렇게 닫아서 주는 게 훨씬 더 그냥 낫다. 그 다음에 지금 너무나 보십시오. 이건 제 욕심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룹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선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0.3이나 0.5로 주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폰트 사이즈가 보통은 미니멈 6폰트로 기억하고 있는데, 5폰트까지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번 제가 숫자를 새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비네이션 피겨기 중에 12에서 조금 더 낮춰주면 8, 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얼추 지금 7폰트거든요. 한번 겹쳐보면 색깔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냐면 거의 7폰트의
맞아가네. 거의 7폰트 정도 수준 되네. 아, 그러면 이 정도의 컨비네이션 피겨는 폰트가 한 7 정도 가져가는 거는 무난하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은 통계 데이터가요. 되게 커요. 그래서 앉혀놓다 보면은 때로는 글자 폰트가 이게 이렇게 벡터 기준이기 때문에는 다 통일성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리즘에서 만약 통계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 카피 앤 페스트 하든 가지고 왔을 적에 텍스트를 통일시킬 수 있냐? 벡터의 경우는만 가능하지만은 비트맵의 경우에는 통일성 있게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경우는 그거를 사진을 잘라내서 텍스트를 다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파워포인트에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확인했던 부분인, 컨비네이션 피겨에 이 정도의 그래프가 들어간 정도의 사이즈면은 폰트는 한 7 정도로 들어가더라.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 단위도 같은 경우에도 7폰트보다는 좀 낮은 폰트 정도. 그러면 한 6폰트, 한 6폰트 정도 되겠네요. 예, 어름 잡아서. 예, 6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만은 뭐 절대적으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림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앞에 제가 처음에 그 아트웍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한 부분에서 그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사진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사진 이미지에다가 텍스트 들어간 것까지도 비트맵으로 하지 말고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라고 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우도 그림은 다 비트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트맵은 눈으로는 보이지만은 이게 엑스레이,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은 박스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상위 그룹의 논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생각을 가지시고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 연구를 이렇게 했어? 아,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져오기 사실 조금 쉽지가 않은 경우는 용량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올 적에는 그냥 각 메인 피겨 하나씩만 뜯어와서 좀 분석하시는 게 아마 나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보시게 되니까. 근데 맥에서는 좀 더 잘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하고 맥에서 좀 차이에 대해서는 이게 용량이 좀 클 때는 맥은 조금 그래도 조금씩 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윈도우에서는 좀 버벅대는 수가 있어서 이제 만약에 PDF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하나씩 그 페이지를 찾아서 넣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조금 더 제가 정리해서 요 각각 그 피겨를 여러분들 아주 쉽게 뜯어서 볼 수 있게끔 제가 그 공유 폴더를 하나 링크를 편집자 권한을 드려서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아마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도 역시 당연히 지금 내용이 들어갔고요. 지금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요 데이터에 있는 앞에 있는 사진을 두 개 사진을 머지시킨 사진을 같이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걸 사실 이렇게 저는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보통은 그라디언트를 넣거나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연구자는 이렇게 노란색 박스를 주고 눈금도 굉장히 촘촘하게 주지 않고 그냥 조금 더 그냥 간격을 그냥 충분히 여유를 둔 것 같네요. 영역을 그냥 잘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사실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니까. 보통 우리가 이 눈금을 이렇게 주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눈금은. 그럼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방금 제가 고쳤던 눈금하고 원래 눈금과 차이를 보십시오. 별 차이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컨비네이션 피겨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미니멀하게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이게 작게 들어가면요. 이 점선이요. 잘 안 보여요, 또. 예. 훨씬 더 이게 지금 1대1 사이즈로 봤을 때에 이 연구자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눈금 같이. 그래서 눈금 정도도 요렇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구나.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직 이미지를 확대한 부분에서도 요렇게 확대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킬들을 보고 따라 하십시오. 요렇게 했어? 나는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볼까? 밑으로 내렸어? 예를 들어서 아래로 지금 내려왔지만은 오른쪽으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똑같이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로헤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로헤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거는 에로헤드를 되게 작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아마 이제 PDF로 변환돼서 아마 따로 떨어질 수 있는데, 보통은 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보게 되면은, 이거 제가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아, 예, 지워도 되겠죠. 요 선에다 보면은, 옆에, 요것도 지울까요? 여기 좀 떨어져 있나? 여기는 떨어져 있네. 예. 어쨌든, 그 앞머리 부분만 여기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아주 쉽게 에로헤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쉽거든. 이 파워포인트 하려면 정말 이거 쉽거든. 짜증도 나고. 근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훨씬 더 쉽게 직관적이고, 그리고 에로헤드가 너무 크다. 이건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시면은 훨씬 좋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번에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월척을 하나 낚은 기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부 다 데이터들이 벡터로 들어간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히트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사진 이미지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정성 가득 저 감동받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전부 다 벡터로 가져왔다고? 예.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쉬운 부분은, 텍스트는 다 깨버렸네? 왜 깼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보신 거대로 A부터 뭐 C, D까지는 텍스트는 다 살아있는 형태. 예. 그렇게 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분명히 여기 보기에는 바들이 이게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텍스트 좀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제가 이분의 어떤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혹은 사이 간격을 좁힐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일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벡터를 컨트롤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벡터는. 왜냐니까, 벡터가 왜 조심스럽고, 조심스럽다는 표현 딱 맞네요. 벡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연구 윤리를 잘 가지고 사실 벡터를 다루긴 하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뒤에도 한번 더 다루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벡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다. 예. 다른 것도 뭐 한 이 정도로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벡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뜯어서 보시면은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이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금 질문 주신 거를 같이 바로 말씀을 아이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오늘 뒤에 나중에, 빨리 말씀드릴 거 하고, 요 부분들 시간이 되면은 중간에 말씀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들을 제가 워드에다가 답변을 넣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이터 시각화 이런 부분들 사이테이션에 대한 일단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피컬 앱젝트가 왜 이렇게 많이 파급력이 있어지고 많이 사람들이 저널에서 요구를 하게 되냐면, 무엇보다도 일단 공간을 작게 활용하고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파급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에서 사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연구 영역에서도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연구 영역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쇼츠에서도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펀메이드를 검색을 하는 루트로 갔었다면은, 이것도 물론 이제 오래된 이제 벌써 이제 연구가 됐는데요. 트위터인 당시에 이제 거의 한 8배 가까이 뭐 굉장히 많이 유입을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저널, 이 JK 저널에서 등재가 됐던 내용인데, 한 특정 10개 저널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피컬 object를 작업을 했던 저널들은 훨씬 더 많이 임팩트가 높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계속 제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훨씬 더 이제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제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아무리 유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큰 강점은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AI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AI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
벡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금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정말 잘 지나가네요. 우리가 좋은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은 하나의 언어로서의 그 데이터를 그 잘 가독성 있게 보여주는 그 영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기호학 같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에스테이트를 보는데 시간은 예전에 2분, 3분이었지만은 이제는 30초 안에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독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많은 저널들이 이제는 이러한 그래픽al 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언제부터 생겼냐? 이게 한 2008년 때는요, 가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그 배너라고 있었습니다. 메인 피규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온라인에 올릴 거니 너가 선택해서 용량을 작게 해서 배너 파일로 올려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메인 피규어 중에 왜 용량을 줄여? 온라인에 올리려고 왜지? 왜 의구심을 가졌는데 한 2010년 넘어오면서 16년쯤 여기 어널즈 옵 서저리가 처음으로 이러한 그래픽al 에펙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걸 알고요. 여러 저널들이 NEGM, 자마부터 해서 란셋부터 해서 여러 유형별로 논문을 하나의 함축적인 내용들로 만드는 형식으로 막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픽토그램 스타일도 가져가기도 하고요. 국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관여하는 저널들인데 대부분 다 특히 YMJ, 그다음 TRD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가는 형식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셀처럼 이렇게 정사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만 거의 도배되는 형식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논문을 조금 더 축약한 형식으로 뭐 스터디, 뭐 리절트, 컨클루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타이틀 들어가는 형식. 그리고 요 최근에는 이제 논문에서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DOI를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널에서는 약간 저자들한테 야, 우리 서로 윈윈하자. 너 트위터 아이디 있지? 아이디 넣어주면은 그래픽al 스펙트 우측 하단에다가 넣어줄게.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국내 SCI 논문들 중에도 의학적인 논문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요 좀 대표적 예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CMH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임팩트 팩터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10년 안에요. 4점대에서 지금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게 16.9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칸 단학기 전환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높고요. 지금도 내년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거기 관계자분들께서 계속 정정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도 못 넣는 저널이 돼버렸다. 너무 급속하게 올라간다.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YMG도 같이 그래픽al 섹트를 다양히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이제 ACP 저널 같은 경우에는요, 비주얼 SPT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논문들이 어느 만큼 확인이 볼 수 있고, 다운을 받았고, 사이테이션이 얼마큼 올라가는지까지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광고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얼마큼 노출됐는지, 마치 좋아요를 눌린 것처럼 내 논문, 내 그림들이, 내 주제들이 잘 어떻게 보면 노출될 수 있게끔 서로 윈윈하는 형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그래픽al 에펙트를 그냥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맛있게, 좀 더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 놔두면은 독자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다운받게 되고 한 번 더 고민할 거, 사이테이션을 한 번 더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이 좋으니까요. 예전에 아시는 분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림이 좋았고 사이테이션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그림이 너무 중요해져 가고 있다. 예. 요거는 파워포인트에서 그림 방법인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요거는 SVG 파일도 다 되더라. 예. 자, 트위터, X에서 한때 제가 그래픽al 텍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는 사람들한테 눈여기로 이렇게 가독성이 좋은 이런 카툰 형식도 잘 나오더라. 논문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가져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토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어떤 템플릿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저널에서 그냥 옵션으로 네가 알아서 해. 그냥 그래픽할에서 그냥 내. 이런 저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뮤얼셀 관련된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 하시는 그 박사분이셨는데, 그때 그래픽al 스펙트 내는데 이게 옵션이더라 했는데, 옵션인데 이왕이면 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냈는데,
이걸 잘 실어줬었고, 그리고 연구자분이 저한테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 본인이 국내든 해외든 항상 발표를 할 때 이 그림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데 독자들이 조금 피곤해서 졸다가도 이 그림 하나 보면은 본인의 연구를 딱 각인이 되어서 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 정말 잘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연구들도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잘 만들어주면 굉장히 여러분이 효과적이다. 적이다. 그런데 저런 걸 어떻게 그래요? 라고 아마 속으로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림을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도 이런 라이벌 사이트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저널이 바이오랜더죠. 그래서 바이오랜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런 시장을 개척을 해가고 만들어가고 있고요. 거기 후발로 뛰어가고 있는 데가 프리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리픽 사이트는 사실 디자인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프리픽 사이트가 굉장히 핫합니다. 왜냐하면 AI 지금 그 플랫폼으로요, 거의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후발주자였지만은 지금 거의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프리픽 사이트에서 이미지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비트맵보다는 벡터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만 여기 프리픽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뜯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소메트리 형식으로 이러한 입체적인 이미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벡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단축키로 그룹하기, 그룹 해제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만 잘 알아두면요. 이런 거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내용마저도 이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가 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어야 될 부분 AI 관해서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러한 라이브러리 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든 인포그래픽 사이트인데 오늘 사실 조금 시간이 더 되면은 제가 다운을 받아서 이걸 활용하는 것까지 알려주면 좋으나 사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무료로 배포한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 사이트 기반해서 어, 작업을 하는 형태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파일을 PNG 형식으로 만들어 놔뒀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제가 세일 논문 등재된 것처럼 보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받아서 쓸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한 계정당 한 4개, 5개 정도는 쓸 수가 있어서 만약에 랩실에서 이거 인포그래픽 괜찮은데 하시면 한번 관심 있게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3D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한 것 중에 에디터 툴도 있는데 요건 아직 시기상조이긴 해서 그냥 넣어놔뒀습니다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영상 매체로 넘어가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그 우수 연구를 갖다가 비디오 클립이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인데요. 연구가 이제 하나의 그 재미있는 영화의 하나 장르처럼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수한 연구들이 계속 후속 연구가 이어갈 수 있게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는 연구 컨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구글에서 여러분들도 연구를 많이 이제 서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 자체에 이제 논문 검색하는 사이트 이렇게 채널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제 장담하겠는데 한 몇 년 안에 유튜브 안에서도 연구 관련된 컨텐츠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아마 먼 미래에는 그 지금도 아마 영상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연구 윤리로서도 사람들이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매체도 많이 관심 있게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그림들을 보면은 이러한 그래피컬 애스트릭트 그리고 뭐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연구하시는 부분에서 이러한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함축적인 연구 논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챗GPT가 정말 핫했죠. 한 몇 년 전부터 인용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 뭐 요즘은 이제 코딩도 정말 쉽게 하고 있고,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성 AI가 이번에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챗GPT를 활용하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장돼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AI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왔다 갔었죠. 그래서 이제, 어, 샘 알트만이 왔다 갔었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챗GPT 이용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압도적이다, 챗GPT가. 어, 전 정말 이게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초에 챗GPT로 이용한 이 지브리 스타일이 굉장히 핫해서 아마 한때 아마 카카오톡의 데모 사진들이 다 이걸로 다 도배돼가 됐을 건데요. 예, 이제는 이러한 그림들이 순식간에 그려지는 세대가,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 2003년 정도에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그 시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거냐면은 가상의, 그러니까 알파치노가 영화 제작사인데 거의 망했습니다. 그 배우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엔지니어가 하드디스크를 주면서 그분이 이제 뭐 숨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 창고 안에서 이렇게 알파치노가 이제 자기 대역을 만들어 이 시몬이라는 그 대역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영화가 흥행을 하는 뭐 그러한 뭐 재밌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보여주고 있는 이 영상들은 전부 다 가상의 배우들이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 인공지능에서 생성한 AI 인물들이거든요. 이것도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또 꽤 지나버린 것 같은데, 혹시 뭐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실사화한다면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한창 이슈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모르겠는데, 보시게 되면 너무 리얼합니다. 예. 정말 리얼하게 나올 정도로 보고 있어서 지금 생성의 AI는요, 이제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장르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지금 CF 시장을 거의 뭐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점령했다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우려하고는 있으면서도 AI가 조금 조금씩 굉장히 무섭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 광고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I들이 많이 영상 매체로 지금 넘어와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몇 개만 보겠습니다. 논문 쓰는 거, 논문 쓰는.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곰인형 테디베어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아이고, 네. 자판을 두드려서 불을 내는. 이건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브란스를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요. 다음 지도에서 제가 요거를 캡처하고요. 나노 바나나에다가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넣은 다음에 성우 입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로 한 건데, 단 5분 만에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믿어지시겠습니까? 어쨌든, 뭐, 요런 정도로, 이렇게 아주 쉽게, 이제 일반인들도 조금만 알면은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20대 때 아르바이트로 한 장당 5만 원을 받고 당시 5만 원 꽤 컸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20대 때 아르바이트로 집에서 목이 부러져라 한 일주일 내내 그랬던 아르바이트 했던 그림이 기억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챗GPT한테 넣고 얘가 지금 현재 25년이면은 얘가 어떤 모습인 줄까라고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 해부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미술 해부학을 제가 했던 이 그림을 한번 챗GPT한테 명령을 넣었더니 아주 이렇게 아주 쉽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기본적인 것들은 크게 문제 없이 잘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이러한 장르의 이미지들을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물론 할루시네이션이 아직도 있지만은 저희가 뭐 큰 어떤 이제 뭐 컨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영향 없이 일단 상업적인 용도로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잘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어린이 병원에다가 폴대를 가지고 사고 나는 2차 사고에 대한 예방 캠페인으로 걔가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림인데 이거를 챗GPT에다가 넣어서 단 10분 안에 이렇게 장르별로 만들어냈어요. 아주 제대로 현타가 왔습니다. 헐, 나 이거 일주일 동안 그렸는데 이거는 그냥 단 10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면 이때 되면 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술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점점 더 AI가 할 수 있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미드전이라는 대표적인 그 생성 AI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잘 지금 이게 이제 버전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징그럽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7까지 나와 있는데 점점점 객관적인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고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곧 A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버전인가 지금 굉장히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찌피트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의학 실험에서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채찌피트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대표적으로 파이펫, 그다음에 뭐 원심 분리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요. 뭐 이렇게 2D 이미지 일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배경 없는 걸 한번 만들어 줄래? 그러면 이제 배경 없으면은 카피 앤 페스트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잘라내면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게 똑똑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거라서 지금은 더 잘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2.5D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또 2.5D 스타일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3D 컨셉으로 이렇게 C4D라고 있습니다. C4D 옥테인 스타일로 만들어줘 했더니 또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를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에서도 하나의 스컬 이미지에다가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서 적용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여기 프롬프트 명령어들 다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가지고 미드저니에서 제가 의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아래 명령어를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일러스트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한 또 명령어를 좀 더 추가로 넣어주게 되면은 장르별로 이렇게 다양한 컨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뭔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제 점점 이런 장르들을 파악을 했으면은 이제 연구에 필요한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드저니에 들어가서 일러스트 벡터 컨셉을 한번 검색하게 되면 다양한 컨셉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는 장르는 좀 다를 뿐이지 느낌만 다를 뿐이지 논문에다가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느낌을 응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챗GPT에서 그냥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다른 명령을 해봤지 생성 AI에 대해서는 활용을 잘 안 해봐서 이번에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A를 B 스타일로 적용을 시키면은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냥 물론 이제 완벽하게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쓰고 있다는 전제하에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머리가 잘린 부분도까지 이렇게 채워주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온 거를 어, 파워포인트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냥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제가 다시 연구 논문에다 활용해 본다면은 이렇게 수술 그림을 같이 이렇게 응용해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시간 관계에서 좀 더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 장르의 텍스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구글에서는요, 작년부터 AI 워터마크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영상 소리까지. 그러면 이 워터마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논문의 수준이 예전에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문법이 굉장히 영문 수준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분명히 AI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법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읽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말씀도 있으시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현재 구글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워터마크, 보여지지 않는 워터마크. 그래서 일단은 보여지지 않는 워터마크가 있다는 전제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골짜기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좀 뭔가 연구에 쓰는데 활용해 볼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선생님, 그 항상 예, 워터마크라는 게 뭐죠? 워터마크라는 게 그 보이는 것처럼 그 일종의 이제 그 보통 혹시 이제 AI를 한번 써보신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린 거 보면은 여기 제가 있던가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 제가 잘랐나? 그러니까 보여지는 워터마크. 그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다가
이거는 AI가 만든 거야라고 AI 워터마크를 넣어줍니다. 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보여주는 워터마크. 이제 보게 되면은 인지 가능한 워터마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지 불가능한 거는 내가 만약에 이거를 크롭하거나 잘랐을 적에, 나 이거 AI가 아니라 내가 한 건데라고 흔히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트맵, 픽셀로 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구글이 개발한 그 보이지 않는 인지 불가능한 오토마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 그게 이제 연구에서 만약에 이런 이게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출이 된다면은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텍스트는 내가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바꾸거나 하게 된다면 어떻게 계속 건너 가면서 바꾸면은 AI가 썼는지 아닌지 검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나왔다 하더라도. 물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한 번은 파이썬 이제 개발자 지인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만든 그림을, 그 파이썬으로 만들었던 검사하는 프로그램에서 AI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오답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비트맵 형식으로는 분명히 워터마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연구자들은 공개하기보다는 감추고 싶기도 하고 지금 점점점 이제 뭐 에이젠부터 해서 노출 형식으로 그러니까 공개를 하게끔 이렇게 권장하기도 가는데 또 암묵적으로는 또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추고 싶은 분들은 감추는 것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AI가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트웍 가이드는 끊임없이 계속 그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어 요즘은 이제 제가 챗GPT 쓰면서 현재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아트웍 가이드라인,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혹시나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비트맵을 벡터로 바꿔주면은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현재로선, 현재로서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크래프트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로 전환해주는 사이트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유료긴 하지만은 일정한 그 코인일까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무료로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봤더니 이미지만 간단하게 넣고 벡터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사실 벡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대세는 큰 지장은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벡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아직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뽑아내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생각해 본다면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보다는 추출을 할 때, 이 리크래프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 뒤에도 무료 사이트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출하고 나면은 SVG 파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리픽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SVG 파일로 가져와서 색상 같은 거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면요. 이렇게 다 뜯어내어서 분리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또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 사례처럼 다른 형식으로 변환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큰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베타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올해도 얼마 전에 어도비 그 맥스 2025년이라고 공식 행사를 했었는데 어, 턴테이블이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턴테이블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AI입니다. 하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챗GPT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내가 불편해요. 예. 벡터로 만드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일관성 있는 턴테이블 기능을 한번 해주면은 얘가 렌더링 걸듯이 약간 페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지를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 방향 형태로 아이소메트릭도 다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어놔서 발을 옮기면요. 이를 발을 옮기면은 하나하나 동작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사하면서 다 나타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릭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생성의 AI에서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일관성이 없다. 예, 그거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 연말에 픽사 스타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초반에 굉장히, 서울내기 같은 픽사 스타일로 한국인의 얼굴이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동남아 아이로 얼굴이 뭉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참하게 그걸 공개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게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쓰는 사람들한테서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일관성 있는 거기다가 턴테이블 기능까지. 근데 물론 이게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도약을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박수 칠 만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동영상을 간단히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턴테이블 넣으면은 이렇게 쉽게 돌려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들.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연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챗GPT에다가 이 컨셉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불러와서 베타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래서 턴테이블 기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보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잘 안 나온다. 그럼 적당히 여기다가 내가 펜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를 캡처해갖고 챗GPT나 아니면 나노바나나나 아니면 그룹이라든지 넣어서 다른 그림 스타일로 만들어줘 하면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AI가 해줬다기보다는 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AI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특이점까지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의 아주 전문가 박사 100명이 모여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 AI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보여주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현재 YMJ 혹시 사이트 저희 학술지에 보면은 커버 아트가 전부 다 대부분 다 AI로 활용을 해서 편집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쨌든 잘 나왔으니까 잘 써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거쳐가야 될 아직도 길도 험난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 장면을 하나 더 방향만 돌리더라도요. 하루 왼종일 해도요. 마무리할까 말까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줬던 턴테이블 기능이 나오기 전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벡터 기반의 AI가 나왔던 그런 그냥 제가 넣었던 거고요.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기하학적으로 형태 만들면은 잘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AI를 활용한 이러한 이제 그래픽 값들을 역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풀어서 보고 그다음에 그래픽 헬스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더라. 이제 이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그래픽 헬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까지 오게 되면 특정 저널들은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연구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어느 만큼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상상 이상인데요. 정말 많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그 해외 심장내과 에디터 분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AI가 편의성이 있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저널에서도 이제 열어줄 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자꾸 시간을 투자하거나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마 에디터 기능들이 분명히 들어가겠죠. 좀 더 편의성이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턴테이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응용했던 부분들인데 뭐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저 다 유료 아니에요?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LM 아레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배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AI들을 같이 내가 프롬프트를 명령을 넣으면은 좌측, 우측으로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나는데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위에 상단에 AI에 대한 프로그램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노 바나나라고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바나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일관성이 좋고 정말 랜덤으로 너무 잘 나오냐. 사람들이 나노 바나나를 찾기 위해서 랜덤으로 계속 명령을 하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노 바나나, 도대체 너는 너의 회사명 로고를 한번 만들어 줘봐. 했더니, 제미나이.
구글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 보고 구글이 전략적으로 나노바나나를 배틀 사이트에다가 넣고 이벤트를 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지난달인가요? 그때부터 이슈화가 되면서 온 천지 유튜브에서는 나노바나나, 뭐 포토샵 뺨 때리는 나노바나나 하고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포토샵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버전업이 계속되면서 지금 나노 바나나가 이제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라고 아주 떳떳하게 나와서 일관성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좋냐면요.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를 가지고 동시에 프롬프트를 가지고 넣으면요. 이게 하나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만 해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그리더라도 잘 알아듣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쿄 시내를 이제 교차로를 만드는 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카툰 배경 이미지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뷰 각도를 달라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맵을 찍은 건데 빨간 화살표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줘 했더니 일본 도쿄타워를 이렇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렇게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앞에 만들었던 이런 수술 기구 그림들을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비트맵에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에 보여드린 거대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쓸 수 있게끔 단편적인 어떤 파스텔 톤의 단순 명료한 형식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제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고, 앞에 보인 대로 일관성 있고, 이러한 많은 오브젝트들을 같이 한꺼번에 합쳐서도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림 스타일들도 잘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프롬프트를 한번 가지고 응용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객관적인 어떠한 연구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서 하기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아직도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컨펌을 하는 사람들은 AI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시도 이런 퀄리티에 눈을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어, 이 잘못된 부분들을 잘 찾아내어서 AI를 조심스럽게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논문은 좌측에는 옆에 보시게 되면은 A부터 G까지는 실제 조직 이미지고요. B하고 H까지는 AI가 만든 겁니다. 이것도 벌써 2년 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만큼의 퀄리티 있게 나올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글 통해서 워터마크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즘 없애는 방법을 누군가가 찾아가지고요. 그것도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기상천외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AI에 대한 활용한 부분에서 가이드라인도 계속 더 업데이트 돼가고 변화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AI를 어느 부분에서 잘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중요시 여기고 특히 가이드라인 AI를 어느 만큼 허용해 주고 있는 저널들 그리고 어느 만큼 금기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은 끊임없이 계속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께서는 새로운 툴을 익혀야 되는 부분도 바쁘고 아무래도 이러한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의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진 부분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지금도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교육을 하고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사실 일이 더 많거든요. 사실요. 지금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은 디자인 싱킹 이렇게 해서 저희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좀 많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연구 전반적인 피겨를 같이 이제 가독성 높인다거나 아니면 시각적인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걸 나중에 연구자들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 따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툴들을 잘 알아놔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지금 보면은 벡터 사이트 아까 리크루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장 정도 넣어서 벡터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캔바 같은 경우에는 PNG만 아직 무료로 되고 있고 벡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주면 좋은데 앞으로는 머지않아 AI를 쓰는 사람, 어도비를 쓸 때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캔바나 이런 부분들, 피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쓰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좀 더 저도 준비를 해서 좀 더 다양한 툴들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한 요 정도까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 제가 쓰고 있는 툴들 좀 더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예.